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김진태 도정 들어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를 원점 재검토하면서 후보지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강원도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심사하는 로드맵을 내놨는데 기대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새로운 강원도 청사를 어디에 지을지 정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음 달 안에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지선정위는 행정부지사와 도의원, 공개 모집된 민간 전문가 8명 등 모두 17명으로 꾸려집니다. 또 신축 후보지를 선정할 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가 추려지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해당 부지를 심사해 올해 연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캠프 페이지도 당연히 이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꼭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청사 신축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6년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될 신청사는 2028년 6월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로드맵이 공식 발표됐지만 부지 선정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부지 선정 공청회만 있을 뿐 여론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선거 때 김진태 도지사가 도청사 신축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당선되면 시민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뭐 여론조사가 들어가는지 뭐 하는지는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여기서 뭐 그거를 넣어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춘천에 도청사를 신축하는 건데 부지선정위원회에 춘천시 추천 몫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칫 춘천시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춘천시에다가 신축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춘천시하고도 당연히 좀 협조를 해 나갈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국비 확보 계획도 없이 부지 선정 등을 위원회에 맡기면 시간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도지사가 아무런 막 결정을 했겠냐 이거죠. 너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100년을 결정짓는다는 도청사 신축 문제. 강원도청사 신축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곳곳에 논란거리가 여전합니다.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청사 신축 부지를 연내 춘천 지역에 확정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육동환 춘천시장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육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캠프 페이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춘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강원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문순 지사와 이재수 시장이 합의했던 도청사 신축 계획안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주 기업도시 인근에 아스팔트를 만드는 아스콘 생산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민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지 인근 마을만 협의가 이루어졌을 뿐 기업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없었던 건데요. 반발이 거세지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아스콘 공장의 신축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거의 400개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반대 민원 릴레이를 벌이는 등 아스콘 공장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정면 보통리에 들어올 예정인 아스콘 생산시설이 기업도시와 직선거리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아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공장 영향권인 기업도시 3만 명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플랜카드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라난 아이들한테 환경적으로 발암물질이 유입이 된다니까 이게 기업도시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20년 가까이 폐기물을 처리해온 해당 업체는 건설 폐기물에 들어있는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만들기 위해 원래 레미콘 사업 허가만 나 있던 자리에 2018년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여기에 아스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때 공장이 들어설 보통리 주민들과는 협의가 됐지만 막 입주가 시작되던 기업 도시는 논외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 관계자는 규모가 큰 지구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장들을 통해 의견을 받았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며 기업 도시에 입주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협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원주에 이미 아스콘 공장이 4곳이나 있는 데다 인근 제천시는 기업 이익보단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우선이라며 아스콘 공장 증설을 불승인했다고 추가 공장을 허가한 원주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의 아스콘 처리시설 공사는 일단 중단됐지만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아 사업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연어 양식 연구시설인 테스트베드와 양식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2,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테스트베드와 양식 산업단지의 기반 조성은 강원도가, 양식장 건립은 동원산업이 맡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양양에 들어설 양식 산업단지의 기본 계획이 반려됐다가 보완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또 다른 행정 절차로 인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완을 요청한 겁니다. 보완 사항은 침식 저감 방안과 경관 가치 훼손 방지 대책 수립,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 환경에 대한 악영향 해소, 겨울철 철새 서식 여부 조사 등 4가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해안선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영향을 최대한 줄인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강원도와 양양군 사업자 측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 사항이 반영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 환경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안 의견들을 제시하신 거고요.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서 10월쯤에 그 전략급 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초 일정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올해 첫 삽을 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시설인 테스트베드는 올 상반기에 착공하려 했지만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하려 했던 양식 산업단지도 내년으로 착공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철원의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 준공됩니다. 1930년대 철원 시가지를 재현한 근대문화거리와 역사문화 전시관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볼거리가 접경 지역의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강산까지 4시간 반, 서울에서 원산을 잇는 중간 길목이자 금강산 기차 관광의 출발지였던 철원역의 옛 모습이 복원됐습니다. 대합실에서 표를 구입해 소이산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1930년대 철원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가지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양복이 진열된 양장점. 당장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것 같은 초등학교의 옛 이름. 보통학교를 재현해낸 곳은 시간이 과거에 멈춘 듯합니다. 철원 역사문화공원이 설계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대 문화거리와 역사 전시 체험관으로 나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후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나, 혹은 이렇게 시대가 바뀔 수 있나, 아마 이런 것들을
몸소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서면 철원의 역사를 펼쳐놓은 역사문화 전시관이 나옵니다. 역사문화 전시관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와 독립운동, 6.25 전쟁 이후 분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철원의 독립운동 과정과 한국전쟁 이후 철원의 변천 과정이 기록물 등을 통해 전시됐습니다. 철원구는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역사를 테마로 한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맞은편으로는 국가등록문화재 제22호인 노동당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철원구는 향후 6개월간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사 테마를 주제로 관광을 현재 활성화시켜서 이제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경적 철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자 합니다.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철원 역사문화공원. 역사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성공 개장으로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연 철원군이 한탄강 기적의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관광시설을 보강해 국내 관광 거점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불과 반년 만에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한탄강의 매력. 용암이 만든 주상절리를 따라 걷는 이색적인 관광 덕분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자연경관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횃불 전망대만 만들면 한탄강 관광벨트를 완성합니다. 이 같은 주상절리길 성공을 발판으로 철원구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한탄강 기적의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먼저 DMZ 생태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제일 목표는 김화 성제산입니다. 십자탑 전망대에 서면 60년간 금단의 땅인 DMZ가 열립니다. 철원구는 성제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오는 9월 강원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지정이 유력합니다. 금강산 가는 철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김화읍 생창리 용양보. 용양 생태늪은 환경부 습지 보호지역인 생태보고입니다. 지난 2016년에 DMZ 생태평화공원 탐방로로 첫 개방됐습니다. 철원구는 탐방 코스를 늘리고 체험존도 만들 계획입니다. 태봉국 도읍지였던 철원의 역사를 되살리는 작업도 벌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월정리역 근처에 태봉국 궁예왕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는 9월이면 전시관과 선양관 등이 들어섭니다. 이 밖에 1.8km에 달하는 소위산 지하 벙커를 개발합니다. 관광 소외 지역인 잠곡담 근처에는 천문공원을 만듭니다. 철원군이 농업군만이 아닌 관광의 도시로서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은 상품들을 더욱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500만 명이 찾는 관광 거점 도시. 한탄강의 기적이 철원에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근 강원 지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크게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 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해 2분기 증가세로 돌아선 뒤 4분기에는 1년 전보다 33,900명이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고용률은 60.9%까지 올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실업률은 3.6%로 팬데믹 이전 4%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의 거점 도시와 그 외 지역의 회복세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강원도의 땅값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3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이 2.12%, 전국이 1.89%가 올랐고 강원도 집가 상승률은 경북과 경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는 5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도내에서는 동해안 도시들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고 춘천은 1.59%, 원주는 1.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은 64,300여 필지로 지난해보다 17.9%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이 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2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9명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포상에서 제외된 퇴직 교원도 71명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547명이고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자는 1,195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대형 산불로 인해 이동통신 기지국이 불타는 것에 대비해 TV 유휴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휴대폰 무선 중계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TV 유휴대역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 대역 가운데 방송사 간 간섭을 막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으로 전파 도달 거리가 깁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로 이동통신 3사 기지국 96개가 불타면서 일대 휴대전화가 불통되는 사태를 경험한 뒤 응급구조와 구호 활동, 산불 지휘를 위해 새로운 통신망 구성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2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아 국비 16억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대표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과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이 사업에 183억 원을 투입해 307개 기업을 지원하고 신규 고용 창출 266명과 사업화 매출 53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강원도는 물가 상승세 속에 착한 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합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품질, 가격,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시장 군수가 지정한 업소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해 착한 가격업소를 방문해 착한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강원도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공공실적이 없는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문학과 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 6개 분야에서 26명의 예술가를 선정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지원 사업의 활동은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과 전시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무실동 중앙공원 2구역에 예정된 민주생명기념관의 건립을 취소하고 어린이 관련 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당초 지역 대표 인물인 박경리, 김지하, 장일순, 지학순의 생명협동 사상을 기념하려 했지만 특정 인물의 선영보다는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기념관 설립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의 공약을 반영해 어린이 도서관이나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실 등 어린이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